작년 12월 코로나 2.5단계로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다. 이 길은 2020년 나의 마지막 출근길이 되어버렸다. 사실 실감이 나질 않았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크리스마스 소품들로 센터도 꾸며놓았다. 저렇게 산타 할아버지도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다 해놨어요. 근데 문을 닫아야 되네. 일단은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안녕. 근무를 끝냈습니다. 회원님들이 굉장히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셔서 굉장히 힘이 되고요. 내일부터는 또 운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와서 또 이것도 붙이셨네요. 화요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 좀 이른 시간에 퇴근을 했고요. 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3주 동안 문을 못 여는데 3주가 한 달 반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저 나아질 거라 믿었다. 어쩌겠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막을 수 없는 건 못 막는 거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는 듯 세상은 돌아갔고 나만 멈춘 것 같았다. 불안했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난 계속 움직였고 긍정적인 생각들만 하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계속 화장실을 가면 출혈을 하기 시작했고 난 병원을 갔다. 몸을 계속 쓰고 잘 쉬지 못한 탓에 항문루가 생겼고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입원을 하게 됐고요. 좀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난 평소 멋있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서 똥꼬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 이제 건강하려고 운동을 했는데 건강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욕심을 내다가 똥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동안에 아마 운동을 못 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수술이니까 빨리 수술을 진행을 하고 멘탈도 다시 한번 케어를 하고 똥꼬도 확실하게 케어를. 운동을 이제 건강하고자 시작을 했는데 저도 즐겁다 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즐거운 느낌보다는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컸고 다시 한번 멘탈을 좀 잡아서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했던 그 이유 그대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즐기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아무쪼록 여러분들 저는 잘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수술을 위해 입원을 했다. 핸드폰 메모장에 퇴원하고 진행할 유튜브 컨텐츠들을 적어놓고 있었다. 홈트레이닝은 뭘 해야 할지, 나가면 바로 하체 운동부터 해야지 등등. 하지만 수액을 맞느라 팔이 저렸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다. 4시간 정도 누워서 생각해보니 군인 때가 생각났다. 난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가끔 야외로 훈련을 나가면 나와 부사수는 은원패를 위해 호를 파고 호 안에서 대기하는 훈련을 했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늘을 보게 된다. 그때마다 나는 후임들에게 물어봤다. 전역하면 뭐하고 살 건지. 가장 많은 대답은 모르겠습니다였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질문이다. 지금 나도 내가 똥꼬 수술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똥꼬라니. 주변 사람들이 어디 많이 아프냐며 걱정해주는데 그냥 괜찮다 했다. 똥꼬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괜찮지 않았다. 존나 아팠다. 아무튼 쓸데없는 걱정은 하나뿐인 나의 소중한 하루 중 마음껏 하늘을 만끽할 여유를 없애버렸다. 그래도 이제 하늘을 함께 볼 사람이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똥꼬 수술을 하고 와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다. 사실 케이크 때문에 생각보다 통증은 심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움직일 때 똥꼬가 가장 먼저 수축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마다 뒤질 것 같았다. 그래도 이 사람 덕분에, 아니 이렇게 운동 동기부여 영상 덕분에 통증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다. 나의 하루 일과는 이랬다. 눕는다, 먹는다, 싼다, 똥꼬가 찢어질 듯 아프다, 약을 먹는다, 눕는다, 싼다, 똥꼬가 터질 듯 아프다, 약을 먹는다.
난 처음으로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경험했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김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뭘 하려고 해도 바로 똥꼬가 수축하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이 아픔이 없어지길 바랄 뿐이었다. 그래서 드라마도 보고 마지막으로 바디 체크도 했다. 먹고 싶은 것들을 다 먹어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워서 과자도 먹어보고 사실 앉아서 못 먹는다. 똥꼬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음식들을 먹었다. 생각보다 행복했다. 이렇게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점점 이 생활에 익숙해졌고 먹는 게 즐거울수록 몸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먹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지만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섭다. 야식 먹을 시간만 되면 혹은 배가 살짝만 꺼지면 바로 다음 먹을 걸 생각하게 됐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입속으로 음식들을 넣고 속이 안 좋고 기분이 나빠졌다. 전에는 다음날 어디 운동할지 루틴을 짜면서 잠이 들었는데 지금은 습관처럼 뭘 먹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회원님들의 마음이 처음으로 이해가 됐다. 이건 중독이다. 하지만 이 중독에서 헤어나오긴 쉽지 않았다. 매일 저녁 반복했다. 내일은 진짜 먹지 말아야지. 진짜로 참을 거다. 다시 말하지만 반복했다. 저 말을 한 달 동안.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난 2년 가까이 체지방률 한 자리를 유지하면서 매일같이 운동을 했는데 한 달을 저렇게 지냈다고 몸이 이렇게 돼버리다니. 내일은 2.5단계가 풀리는 날이다. 한 달 반 동안 영업 정지에 똥꼬 수술에 다시 운동을 하려 했지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는 게 싫었다. 유튜브도 하기 싫어졌다. 그냥 내가 보기 싫어졌고 자존감이 낮아졌다.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난 다시 일어나기 위해 목표를 정했다. 확실한 목표.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다. 목표가 있으니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몸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고 허리, 어깨, 무릎, 관절이 다 아팠다. 계속 움직였다. 그래야만 했다. 난 트레이너고 어떻게 해야 몸이 아프지 않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핑계나 변명 따윈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똥꼬 때문이라고 변명하기엔 이미 똥꼬를 너무 많이 써먹었다. 다행히도 몸은 조금씩 다시 원래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몸이 돌아왔을 때 깨달았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하는 상쾌함이 다르고 하루를 임하는 자세가 다르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했다. 전에는 살짝만 움직여도 똥꼬가 아무튼 점점 몸은 자리를 잡아갔고 내친 김에 대회까지 출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난 사실 대회에 버킷리스트가 있다. 대회에서 1등하는 버킷리스트. 난 2017년 첫 대회에서 예선 탈락, 2017년 두 번째 대회에서 간신히 10등, 2018년 세 번째 대회에서 5등, 2019년 네 번째 대회에서 4등, 그리고 2021년 이번 대회에 나는 정말 간절했다. 이번엔 반드시 3등 안에 들고 싶었다. 대회에서 1등을 한다고 해서 1억 천금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근데 왜 그 고생을 하냐고 물어본다면 대회라는 목표를 정하고 대회를 나가기 위해 움직이는 내 모습이 좋고 뚜렷한 목표 하나로 삶 전체가 단단해지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목표를 성취했을 때 오는 성취감은 날 더욱 성장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난 계속 연습했고 드디어 대회 당일날이 다가왔다. 70번 문승화 선수.
3위입니다. 3위부터는 트로피와 메달이 지급됩니다. 선수번호 53번 오영환 선수입니다. 자, 이제 두 선수님은 무대 중앙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위를 호명하겠습니다. 1위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생각한다. 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것도 다이어트 식단을 먹는 것도 다 좋았다. 하지만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나는 살 10kg를 찌울 거야 라는 목표가 있었다면 우울해지지 않았을 거다. 목표를 정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 단추다.